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을 체크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17포인트 상승한 23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10에서 2430포인트로 보고 있죠.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NH투자증권이 제시한 12월 5일부터 12월 9일 코스피 예상 밴드는 상단이 2520포인트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쉽게도 25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본 NH투자증권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2500포인트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아쉽게도 25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증시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경기 침체 같은 거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연준의 그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공포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증시가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ISM 서비스 PMI 지표 하나 잘 나왔다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전주에 발표된 ISM 제조 PMI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요. 뉴욕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의 경기 전망,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 이런 큰 이벤트들을 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다시 25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2500포인트가 회복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분위기를 좀 스멀 띄우는 그런 연기를 피우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뉴욕 증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3일 굵직한 이벤트 2개가 펼쳐지는데요. 우선 FOMC 마지막 올해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FOMC 회의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12월 FOMC 회의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날과 함께 더 중요한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10월 달에는 여러분 7.7% 상승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7.7%는 그 전달에 발표한 8.2보다 좀 부진했고요. 그 부진한 하락폭은 0.5%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2년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7.3%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7%보다 0.4% 둔화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전월 대비 같은 경우는요. 0.4% 상승보다 낮은 한 0.2%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월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0.2% 정도 상승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 폭도 둔화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7.3%라는 수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7.3%보다 잘 나오면 아니면 이 7.3%보다 더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 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봐야겠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미국은 소비 국가다 보니까 11월 소매 판매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11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요. 사이버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자, 11월 소매 판매, 지난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잘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11월 소매 판매 좋게 나오겠죠. 11월 소매 판매가 잘 나왔는데 또 11월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그냥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쉽게 둔화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수가 좀 그렇게 지수가 지금 보여주는 그동안의 모습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내용들도 좀 보면은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 제로 코로나 이제 포기한 중국이 과연 얼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느냐,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지 시간 14일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ECB 통화정책회의도 올해 마지막 회의죠. FOMC 회의에서 미국의 연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했던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스토리 때문에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PMI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중에 이제 또 다른 PMI 지표, 바로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SM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다음 주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긴장해야 되고 새벽에 눈 떠가지고 과연 지표가 얼마만큼 나왔을까 이걸 또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12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가장 빡센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빡셈이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과를 보여준다면야 그까지 빡셈은 이겨낼 수 있죠. 자, 제가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산타랠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전문가들이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그 피운 연기에다가 차트를 입혀버린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슬슬 이렇게 언론에서든지 이런 곳에서 증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쓰리의 이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진짜 얘네들이 산타랠리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신을 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것들 산타랠리 프로젝트를 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자면 우선 이번에는 언론사가 뛰어듭니다. 블룸버그가 글로벌 자산 운영사 134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내년에 2023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해 말보다, 그러니까 한 지금 정도 분위기보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71%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자산운용사는 겨우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134곳의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년에 뭐 그냥 큰일 날 것처럼 그냥 뭔가 난리 브루스들을 치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블룸버그가 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좀 보면은요. 적어도 10%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와, 여러분 10%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은행에 정기적금 10%짜리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그 남해 축산 농협에서 10% 적금 가입했는데 제발 이 농협에서 해지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일이 있었죠. 직원 실수로 10%짜리 적금 상품이 비대면으로 알려지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거 이자 주다가 농협 망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제발 여러분 우리 그렇게 10%까지 줄 수 없으니까 제발 해지 좀 해주세요 라는 공지사항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연 10%는 엄청난 이율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적어도 내년에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지 않을 위험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먼 뉴욕 주립대 교수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거를 미쓰리는 몇 달 전부터 제동거리, 뭐 속도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온다면 큰 악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개소리입니다. 예. 큰 악재가 어떻게 없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동성이 물갈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물갈이하는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대신 내년 초에 지금보단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 얘기는 거의 그 전문가들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 초에 좀 더 어려울 거라고 했고 뭐 어떤 곳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예상을 깨고 그렇다면 산타랠리 만들고 1월달 1월 효과 증시 만들어지고 분위기 안정되면 이런 얘기 쑥 들어갈 겁니다. 뭐 여하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증시가 바닥을 지나면서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 증권사들이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막 개폭락한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지금 증시가 굉장히 견고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싶은 분들, 옌병을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었더니 이거 이자 가지고 되겠어? 물론 예전보다 금리가 인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만 못하지 언제 한번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주 귀가 쫑긋한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JP 모건에서요.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했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종종 2008년도 월가는 정말 글로벌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야,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스템이 붕괴돼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이 무슨 짓을 하느냐. 각 은행들,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최악의 조건을 세팅해 놓고 과연 그 시스템 안에서 은행이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JP 모건에서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 자체 시뮬레이션 돌리는 전제 조건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조차도 뉴욕 증시는 S&P 500 같은 경우 고작 10% 정도만 하락할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눈치 없이 계속 주책바가지처럼 올렸을 때, 그래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6.5%까지 됐을 때도 고작 S&P 500은 10%만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9월 말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막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도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를 쭉 깔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9월 말경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증권 전문가들이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000포인트 갈 수 있다. 뭐 더 극단적으로는 2000도 깨질 수 있다라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2400포인트, 물론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2389포인트, 24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분위기 보면 다시 여러분 뜰 수 있죠. 2400포인트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즉 9월 말에 비해 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움직인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슬슬 몸을 풉니다. 뭐 아직까지는 조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워낙 분위기가 얘네들이 연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뭐 2500포인트, 그러니까 2400에서 2500포인트 그 사이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슬슬 몸을 풀죠.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이제 바닥 좀 다졌으니까 시장에 한번 들어와 보지, 뭐 이런 호객행위 비스무리한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객행위 비스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방송드렸던 대로 산타랠리를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 분위기는 이런 것 같고요. 다가오는 한 주, 글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7.3%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7.3% 예상치만큼만 나와라. 물론, 더 떨어지면 더 땡큐죠. 그리고 7.3% 이상이 나온다면, 당장은 연준이 아이고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하겠네 라고 걱정을 하겠지만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코스피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계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연준이 보는 거표지가 베이지 색깔, 그놈의 베이지북, 그 베이지북에 미국의 여기저기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7.3%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은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 같아 라고 공포스러워 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발언을 하기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JP 모건이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6.5%가 돼도 미국 증시가 10%밖에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JP 모건의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고금리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그냥 괜찮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되고 5.5%가 되고 그러면 어떡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6.5가 돼도 그 정도 금리가 높아져도 미국 금리가 10%밖에 하락하지 않아. 괜찮아. 이런 분위기를 지금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11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글쎄요, 7.3% 이상으로 나올까요? 나오면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7.3% 혹은 지난달 그 둔화폭이 0.5%였으니까 한 7.2% 정도만 나와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시장에 공포를 주는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일단은 다음 주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연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즉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둔화됐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만약에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11월 소매 판매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미국 소비 살아있네, 살아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또 분위기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전 예상됩니다. 예. 그냥 저는요,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제가 11월 달에 계속,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쟤네들은 산타 랠리를 지금 그리고 있다. 예, 그거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일요일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에서 매매한 종목들 가끔씩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께 종목을 다 다른 종목을 맨 처음에 드렸는데,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종목 고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차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니까 일단 종목이 좀 모아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아지냐? 정말 세력들한테 눈치 보이지 않게 미리 사서 기다리고, 예. 그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시간을 이렇게 두고, 아주 그냥 여우궁뎅이처럼, 예, 관리를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이익 실현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바로 휴마시스였습니다. 아마 휴마시스 갖고 계신 분들, 예, 정말, 매수하시고, 아휴, 이거 중국이 이거 제로 코로나 이거 안 한다는데 이거 가능성 있겠어? 막 종목 게시판 보면 막 난리 났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털어야 된다. 뭐 이건 막간 종목을 왜 지금까지 들고 있느냐. 뭐 그냥 종목 게시판에 그냥 주린이 분들, 약간 모질란 주린이 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얘기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저를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휴마시스를 매수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뿜뿜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진짜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은, 예, 목표 수익률 정한 대로, 뭐 정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100원이든 50원이든지 수수료,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제가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뭐 수수료라든가 세금 같은 거 고려해서 정말 10원, 20원, 뭐 50원이라도 더 벌어드리려고 매도 타이밍을 드리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예, 휴마시스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익 실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휴마시스 종목에서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냥 목표 수익률 정도에서 그냥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은 그래도 미쓰리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이제 위로해 주시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주식 매매할 때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팔고 나면 더 올라가고 막 빡치고, 그래서 예전에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막 따라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잡았냐면,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에 매도를 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일단 내가 매도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지웁니다. 예, 보면은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세상에 널린 게 종목이야.
나는 일단 이익 실현했어. 괜찮아. 다른 종목에서 또 먹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식으로요. 돈을 벌어 본 사람만이 돈을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작은 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단타를 치면서 수익금을 출금하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뭐 돈 벌었으면 됐지 뭐 다음 종목 또 들어가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경제방송 봤더니 뭐 단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왜요?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물론 단타가 막 스캘퍼 이런 것처럼 막 초단타 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예, 왜 단타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물론 이제 그 주린이 같은 분들이 단타 들어가면은 예, 성공 확률이 안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예, 선수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예, 휴마시스에 사실 꽤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셨는데 뭐 다행스럽게 예, 잘 매도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려야죠. 미쓰리 내 종목은 하시는 분들은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그중에 어떤 종목이 또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한번 또 뿜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예, 주식 매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벤트 하면서 매도한 다음에 꼭 몇 분께서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이제 기쁘다. 후원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고맙다, 미쓰리.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 때요. 진짜 막, 저도 죽겠는데, 예, 저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놈의 오지랖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좀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주 소액이라도 도와줄 수 없었던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좀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생활비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힘듦을 떠나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소액조차도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점점점, 예, 어쨌든,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또 수익 나면 또 후원했다라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미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내 인생에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예,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12월 12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13일 화요일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멘탈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할 것이 있다면 잘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